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강 한국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국 정부의 형태, 한국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이제 권력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로, 삼권은 세 가지 권력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권력이 이제 집중되거나 이제 한 곳에 권력이 다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이제 균형을 이루도록 이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삼권 분립입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법부는 이제 국회가 되고요. 행정부는 이제 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이제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국민이 있고 이 세 개의 기관이 이제 서로를 이제 견제하는 거죠. 뭐 한 곳이 어떤 잘못을 하면 다른 두 곳에서 견제를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을 하겠죠. 이제 견제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국회 같은 경우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직접 하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사법부는 그 법률을 적용시키는 곳이 이제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입니다. 이제 행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집행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서 그걸 처리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정책을 직접 집행합니다. 여기 정부의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최고 책임자가 이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이제 한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한국을 대표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거로 5년마다 선출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5년마다 한 번씩 선출하고 뭐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통령의 주요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국군 통수권이 있는데 이 국군 통수권은 나라의 군인들, 이제 이 군대를 이제 통솔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 임명권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임명권은 이제 그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장관이나 뭐 다른 기타 공무원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입법부가 이제 법률을 만든다고 했죠. 법을 만들면 그 만든 법을 대통령이 보고 이 법이 잘 맞지 않으면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인데요. 이 외국과의 조약, 아까 한국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을 대표해서 외국과 여러 가지 약속을 이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이 있는데 첫 번째 사면은 그 어떤 뭐 나쁜 일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없애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감형은 이제 그 형을 받고 있을 때 그 형을 좀 줄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길게 되어 있는 형을 짧게 줄여주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복권은 원래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잘못을 해서 그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 뭐 이게 뭐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대통령이 그 원래 하던 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복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행정부에서 일하는 분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국회에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허락을 해서 이제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자, 이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는 뭐 해외로 나가서 자리를 비웠을 때는 이제 이 국무총리가 대신 이 행정부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각 부처마다 이제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아서 행정부의 각 부처,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뭐 경제나 정제나 아니면 뭐 행정 같은 여러 부처에서 이제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국방이나 외교,
문화, 경제 등의 일을 이제 경제 등에서 각 부처마다 장관들이 한 명씩 있고 이 일을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국무위원이 있는데 이 국무위원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제 국무위원입니다. 자, 그리고 국무회의를 합니다. 이 행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합니다. 이 국무회의는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논의하는 회의를 이제 국무회의라고 하고 이 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각 부처마다 장관들이 있죠. 그 부처를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라고 하면 보통 국가 경제와 관련된 일들은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잘 안 보이시면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는 곳이 이제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 교육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이제 이 행정 각 부처의 이름처럼 과학기술, 뭐 정보보호, 뭐 정보통신산업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세 번째로 외교부가 있는데요. 이 외교부는 국가 간, 다른 나라와 한국과 다른 나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이 이제 외교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일부입니다. 통일부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 뭐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곳이 이제 통일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무부가 있는데요. 이 법무부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관련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 질서와 관련된 일, 뭐 한국 국민이 법 질서와 관련된 일이나 외국 사람들이 법 질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인데 그 외국 분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곳은 이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되겠죠. 여기서는 외국인 분들이 이제 뭐 한국에 들어오고 뭐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방부가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제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안보, 그 나라를 지키는 일들, 뭐 군인과 관련된 일들이 있겠죠. 이런 일들을 이제 국방부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행정안전부가 이제 국민의 안전. 아까 국방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고, 이 행정안전부는 그 나라 안에서, 한국 안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제 부처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 아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그 부처의 이름처럼 똑같이 문화나 뭐 체육 그리고 종교 등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건복지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 국민의 건강과 그리고 복지 이 두 가지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산업과 무역, 다른 나라와 물건을 뭐 사고 팔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산업들, 뭐 물건을 생산하거나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와 있는 부처도 알아볼 텐데요. 자,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 그리고 가족 등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이 여성가족부가 됩니다. 보통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여기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이제 환경이라는 이 부처의 이름대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이제 환경부가 되고 이 환경부 이제 산하에는 기상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제 날씨에 대한 것을 이제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기상청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는 말 그대로 이제 국토와 교통인데 국토는 이제 그 나라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나라에 있는 토지랑 땅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통, 뭐 도로나 뭐 여러 가지와 인프라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 말 그대로 이제 농업과 임업, 그리고 축산업,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농사가 되겠죠. 임업은 이제 뭐 산에서 하는 뭐 나무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축산업은 이제 뭐 우리 뭐 소나 이런 축산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양, 바다의 자원과 바다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뭐 물고기를 잡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해양수산부가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이 고용노동부도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도 이제 노동,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과 일자리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이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데요. 이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뭐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소기업, 작은 기업을 말하는 거고, 이 벤처기업은 막 지금 뭐 새롭게 뭐 떠오르는 이런 회사들을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 키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회입니다, 여러분. 입법부죠. 입법부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우리가 행정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국회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입법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뭐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자가 되죠. 국민이 이제 선출해서 뽑아서 하는 대표입니다. 4년마다 선출이 되고 나라에 관련된 일을 논의하고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이 역할 세 가지. 이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이 이제 입법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재정 기능입니다. 재정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1년 동안 나라의 살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만들면 이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이걸 해도 된다. 아니면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재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정 통제 기능이 있는데, 국정 통제 기능은 이제 행정부하고 이제 사법부가 있죠. 여기는 입법부죠. 다른 두 부에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부에서 하는 세 가지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기능, 재정 기능, 국정 통제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장소, 아까 이제 대통령이 있는 장소는 청와대라고 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장소는 이제 국회의사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에 있는 곳이 이제 국회의사당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법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사법부,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은 법을 해석해서 법에 따라서 분쟁, 서로의 다툼을 해결하는 곳을 이제 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법원의 종류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와 기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법원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지방법원은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1심, 첫 번째 심을 담당하는 곳이 지방법원입니다. 보통 이제 서울과 지방의 중심 도시에 있습니다. 자, 이 1심을 지나서 이제 다음에 2심을 담당하는 곳이 고등법원입니다. 이 고등법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심이 끝나고 이제 2심까지 못하겠어 이제 3심으로 갑니다. 최고 신급의 법원으로서 3심을 담당하는 곳이 대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렇게 지방법원에서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로 다른 법원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정법원이 있는데, 이 가정법원은 가정과
뭐 이제 소년들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곳이 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은 행정사건들, 뭐 행정적인 처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행정법원이 되겠죠. 다음 이제 특허법원이 있는데, 특허법원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특허권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특허법원이 됩니다. 서로 이제 어떤 물건을 개발해서 뭐 자기가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런 분쟁들을, 이런 다툼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특허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재판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이제 어떤 걸 이제 판결하는 것을 말하겠죠. 재판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은 보통 개인 간의 다툼, 뭐 돈 같은 문제 있죠. 돈 문제 같은 걸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사재판이 있는데, 이 형사재판은 이제 범죄 행위,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형벌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사재판은 뭐 집에서, 가사니까 이제 집과 관련, 집안에서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되겠죠. 가족과 관련된 뭐 이혼이나 뭐 상속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다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재판을 하는 곳이 이제 가사재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사법권의 독립과 그리고 이제 신급제도 그리고 공개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말 그대로 사법부의 독립을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이제 참견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법관은, 이 사법권에서 이제 법원에 있는 법관은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압력을 받아서 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급제도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삼심제라고 해서 같은 사건을 세 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처음 재판으로 어떤 일이 결정이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좀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통해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아서 자신이 어떤 불리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제 신급제도, 삼심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공개재판이 있는데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재판,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죠.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이런 재판들의 과정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공개재판이 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까 앞에서 말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기관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 침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권리들, 이런 권리들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습니다. 총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9명을 다 임명해버리면 헌법을 이 9명이 다 바꿀 수 있겠죠.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을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위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위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죠.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임명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여기 3인과 3인 총 6인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9명이 이 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이제 헌법재판소 사진이 되겠죠. 여기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한 것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의 정치 과정과 국제관계를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